음. 정규성 검정부터 다시 하겠습니다. 자, 정규성 검정은 이제 데이터셋의 분포가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검정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정규성을 가진다라고 하시면 모수적 반복론을 이제 가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비모수적 반복론을 선택하셔야 된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데이터 정규성 검정은 이제 저희가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 통계적 반복론을 적용하신다 하시면 반드시 서행돼야 하는 단계니까 만약에 저희가 EDA 프로젝트 진행하면서 통계적 모델을 고려하고 있다.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규성 방법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데 일단 대표적으로 이제 샤피로 윌크 테스트 그리고 QQ 플랫 등이 있습니다. 음, 네, 잠시만요. 네. 그럼 이제 방법들을 어떻게 하는지 본격적으로 알아보기 전에 일단 모수적 방법론과 비모수적 방법론이 뭐냐에 대해서 아마 생소하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이 부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모수적 방법론은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 이제 해당의 분포의 모수에 대한 검정을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정규 분포를 가정을 하고요. 만약에 데이터가 적절한 분포를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검정력이 높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에는 뭐 데이터의 등분상성이라는 성질 역시 이제 기본 가정을 두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이제 정확한 검정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히 큰 표본이 필요하고 이상치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살짝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제 다른 이제 방법으로 넘어가자면 이제 비모수적 반복론인데요.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가 특정한 확률 분포를 따른다는 전제를 할 수 없거나 이제 모집단에 대한 정보가 없을 때 실시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의 특정 확률 분포를 가정하지 않고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순위나 이제 중압값 같이 이제 비정량적인 데이터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고요. 모수적 방법론보다는 이상치 영향을 좀 덜 받긴 한데, 이제 데이터의 정보가 손실될 수 있다라는 위험이 조금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로 검정 방법을 좀 알아볼 건데요. 네, 먼저 이제 샤피로 윌크 테스트입니다. 자, 이 검정은 이제 먼저 귀물 가설과 대립 가정 가설을 설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이제 귀물 가설은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이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립 가설은 자동적으로 따르지 않는다가 되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검정 통계랑 W라는 친구를 쓰는데, 이 친구는 이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는 친구고, 이론적으로 이제 기울가설이 참이다라고 한다면 이 W는 1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실제로 검정을 할 때는 이제 P-밸류를 봤을 때 이게 유의 수준보다 작다 하면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셔서 이제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결론을 낼 수 있고요. 이 경우에 우리가 좀 더 그 뒤로 뭔가 모델링을 하고 싶다라고 하면 저희는 비모수 방법론을 선택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런 샤피로 밀크 테스트 같은 경우에는 검정력이 매우 뛰어나긴 한데 이상치에 좀 민감하고 표본 크기가 매우 큰 경우에는 아주 작은 편차도 유의하게 검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이제 실제 분석상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는 아주 미세한 정규성 위반인데 얘를 그냥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단을 해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유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큐커플럿 방식인데요. 얘는 이제 두 변수의 분포를 비교하기 위해 사용되는 그래프입니다. 일단 먼저 이걸 하시려면은 일단 데이터 값들을 이제 오름차순 정렬을 쭉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할 이론적 분포와 이제 실제 데이터의 분위수를 계산을 하신 다음에 분위수를 이제 그래프 상에다가 두고 이제 산점도를 그리시면 됩니다. 만약에 데이터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왼쪽 그림과 같이 직선의 형태로 이제 그래프가 그려지게 되고요. 이제 정규 분포 이외에도 뭐 T 분포나 F 분포, 유니폼 분포와도 이제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 저 PPT 보시면은 데이터가 정규성을 띌 때의 퀀타일 값을 이제 X축에 넣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정규성을 우리가 원하는 그 분포의 그 걸로 가정을 해서 우리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그 외에 바뀌는 건 별로 없고요. 자, 일단 대략적인 건 다 끝났는데요. 서머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제 EDA 프로젝트의 과정을 각 단계별로 자세하게 내용을 다뤘습니다. 저희가 가장 먼저 한 거는 이제 주제 구체화였죠.
여기서도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도메인 탐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이제 그 다음은 이제 타겟 데이터를 설정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서 꼭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는 데이터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문제의식을 설정을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제 이 부분도 잊지 마시고요. 이제 그 다음은 이제 데이터 수집과 전처리인데, 우리가 수집부터 보자면 우리가 뭐 정말 편하게 API나 뭐 그런 공공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제된 데이터를 그대로 다운받을 수 있지만, 없으면 안타깝게도 힘들게 웹크롤링을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뭐 어쨌든 그런 식으로 이제 힘들게 수집을 끝내고 나시면 이제 전처리를 하면 되는데요. 아까 뭐 클리닝이라든지 노멀라이제이션이라든지 피처 엔지니어링이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소개드렸죠. 이거 외에도 많긴 한데 일단 대표적인 그런 것들이 있다. 근데 만약에 또 내가 원하는 게 그 안에 없는 것 같다. 그러면 열심히 서치를 해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저희가 했던 게 이제 정규성 검정이라는 걸 대표로 이제 통계적 추론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자, 여기서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통계적 추론 과정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명심을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요. 통계적 모델링을 한다고 하시면 그에 필요한 과정을 데이터가 만족하는지 반드시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족을 했을 때만 통계적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확인 부탁드립니다. 자, 이 외에도 이제 또 통계적 방법을 쓰지 않더라도 그 외에도 뭐 다양한 머신러닝 기법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맞춰서 적절히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출해낸 패턴을 바탕으로 이제 모델링을 진행하기 위한 최종 인사이트를 뽑아내면 되는데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시각화 같은 경우에는 이제 데이터 전처리부터 인사이트 제시까지의 그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또 이제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시각화 방법을 선택을 하셔야 될 텐데, 아까 그 슬라이드에 첨부해 둔 이제 시각화 사이트 링크 프로젝트 할 때 알차게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예시만 보고 끝낼 건데요. 이거 하고 한 10분 쉬나요? 쉬나요? 네, 10분 쉬는 거니까, 예, 좀만 버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서머리인데요. 자, 이 예시는 이제 이전 기수분들이 실제로 진행했던 EDA 프로젝트의 일부를 가져와서 약간의 변형을 더한 겁니다. 예, 이 프로젝트의 주제는 이제 급격한 출생아 수 저하로 인한 폐교 위험성이 높은 학교를 예측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런 주제를 선정하게 된 배경에는 이제 뭐 급격한 출산율 하락, 환경 인구 감소, 교육 인프라 축소 등의 문제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이를 통해 이제 폐교 가능성이 높은 지역과 학교를 사전적으로 파악을 하게 되면 이제 교육 정책이나 대응 전략을 적절히 마련할 수도 있고 이제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이제 도시 계획을 수립할 때 참고할 수 있다 등을 이제 주제의 컨트리뷰션으로 제시를 하시면서 왜 이 주제에 대한 EDA가 필요한가를 이제 설득력으로 풀어내셨습니다. 다음은 이제 이분들은 이제 데이터 수집을 다양한 오픈 소스로부터 가져오셨는데요. 운이 좋으시면 이렇게 크롤링 하지 않고도 필요한 데이터를 전부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자, 데이터 전철인데요. 아마 신입 기수분들 굉장히 익숙한 데이터 셋이실 거예요. 생각하시는 그거 맞고요.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일단 위도, 경도, 재학생 수 변수에서 일단 결축치가 보이네요. 그리고 이제 각국 고등학교의 재학생 수 값이 유독 다른 고등학교보다 적은 아웃라이어가 조금 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재학생 수와 예측 학생의 스케일 차이도 조금 있는 것 같죠? 이 부분도 분명히 신경을 써셔야 되고, 그럼 이제 전처리를 진행을 하시면 되는데 이런 문제들을 확인을 했으니까 이제 결특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위도 경도 먼저 보자면 일단 아무래도 이제 소재 지번 주소를 다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찾아서 채우시면 됩니다. 뭐 어렵지 않죠. 그리고 이제 재학생 수에 있는 결치치 같은 경우에는 비슷한 특성을 가진 다른 행의 값의 평균으로 대체를 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약간 뭐 대표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인근 학교들의 데이터를 가져와서 평균으로 채울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상치인데요. 자, 이상치 아까 말씀드렸던 게 가덕고등학교의 재학생 수가 좀 다른 애에 비해서 좀 작은 것 같다. 라고 해서 이거 이상치로 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근데 저희가 이게 프로젝트 주제가 폐교 위험이 있는 학교를 조사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희가 목적상으로 좀 중요한 값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아마 유지하는 게 좀 더 적절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케일 차이에 대한 문제인데, 이제 재학생 수와 예측 학생 수 간의 이제 스케일 차이가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후 이제 모델링을 진행을 할 때 노멀라이제이션을 적용한 경우와 아닌 경우를 비교를 해서 좀 더 효과적인 방법을 보이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예시일 뿐이고요. 이 외에도 다양하게 전처리를 진행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자, 데이터 패턴 도출 파트인데요. 자, 우리가 지금 이 예제에서 하고 싶은 거는 지역별 예측 학생 수를 통해서 미래 재학생 수를 예측을 하고 싶은 상황이에요. 이제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역별 예측 학생 수와 재학생 수가 유의미한 상관관계를 갖고 있는지 확인하는 게 필요하겠죠. 이때 이제 피어슨 상관계수를 통해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예시에서는 예측 결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삼각관계가 강한 학교만을 대상으로 예측을 진행하고자 하려고 했었나 봐요. 근데 이때 우리가 심플 리니어 레그레션 모델을 사용해서 예측을 하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전에 QQ 플러스로 정규성을 확인을 해야겠죠. 이제 그랬더니 이제 실제 정규성을 갖는다라는 거를 확인을 했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이제 회귀 모델을 적합을 해서 미래의 학교별 학생 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인사이트 도출 마지막인데요. 이제 앞서 이제 미래의 학교별 예측 학생수를 예측을 했잖아요. 그죠? 그럼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의 이제 입학생 감소 추이를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제 폐교 위험이 높은 대학들도 포착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이제 왼쪽과 같이 이제 지오그래픽 맵으로 이제 시각화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 경우 같은 경우에는 폐교 위험이 있는 높은 학교는 빨간색 포인터로 나타낸 것 같은데, 이제 보시면 이제 주로 대도시에 파란색 포인터가 모여 있고, 지방이나 이제 도시 외곽 쪽 지역에 곳곳이 이제 빨간색 포인터가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냐? 네, 일부 지방이나 도시 외곽 지역에 대한 인프라 개선이 필요하다. 그리고 교육 정책 수립 등의 이제 대응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우리가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자, 끝났고요. 여러분 이제 지금부터 10분을 쉬실 건데 하고 나서 쉬신 다음에 저희가 뭐 할 거냐면 실습을 할 거예요. 크롤링을 할 거거든요. 오래 걸리지 않으니까 일단 10분 쉬시고 자, 그다음에 실습 과제 슬랙에 올려드릴 테니까요. 확인 한번 해주세요. 무엇이 아까 문제 쓸까? 호스트를 어. 연주한테로 넘기면 아, 안 넘겼어. 난 안 근데 좋아. 애초에 연수가 나가 있어서 나만 있었어. 혹시 혼자서 이걸 하면은 40분만 그럴 리 없죠. 일단은 뭐 내가 들어가 있을게 그럼. 들고 왜안 되지? 어떤 거? 마이크? 뭐야 되나 싶어. 그럼 이걸로 들어와. 아, 오케이. 마이크는 저기
어딨어? 태연 언니? 이거 혹시 켜진 거야? 켜졌어? 잠시만. 아, 켜져 있구나. 잠시만.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맞다. 와, 정말요. 혹시 마우스패드 있으신 분? 마우스패드 있으 열심히 해볼게요. 감사합니다. 이거 왜 이럴까? 바코드 이거 이상해. 889 봐봐. 9 3313 한대 있다가 내가 막 7 9 5 어? 왜 잘 되냐? 아니 이거 코드 설명할 때 코드에 올리는 것도 설명하고 할까? 어어어. 아이고야.
혹시 안 오신 분 있나요, 주변에? 있나요? 모르시나요? 아이고. 그러면 어차피 좀 준비 시간 좀 걸려서 저희 그 슬랙에다가 IPYMB 파일 하나 보냈거든요. 이제 그거 모든 분들이 바로 하실 수 있게 콜앱 버전으로 만들어 놓은 거여서 다른 게 익숙하신 분들이라 하시더라도 일단은 콜앱으로 열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이고. 네. 혹시 아직 안 여신 분 있으실까요? 없나요? 그럼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저희 이제 크롤링 실습 해볼 건데요. 일단 크게 나누면 뷰티풀 숲으로 가져오시는 거 한번 하실 거고요. 그다음에 셀레니움으로 가져오시는 거 한번 하실 거고, 그다음에 이제 뷰티풀 숲이랑 셀레니움을 섞어서 쓸 수도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해보실 겁니다. 가장 먼저 이제 뷰티풀 숲인데요. 아, 닫히는구나. 자, 이제 코렉 같은 경우에는 이제 뷰티풀 숲이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뷰티풀 숲으로 이제 크롤링을 하실 때는 이제 리퀘스트라고 해서 이제 서버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이 친구도 이제 콜앱에서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어서 저희는 그냥 임포트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임포트 하시면 되고요. 어머.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네이버 뉴스를 크롤링을 할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아이고, 하지 말아줘. 제가 이 뉴스에 대해서 우리가 크롤링을 시도를 해볼 겁니다. 어? 잠시만요.
보이시죠? 자, 이 뉴스에 대해서 저희가 크롤링을 시도를 할 건데요.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크롤링을 시도하기 앞서서 저희가 좀 미리 해둬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먼저 이제 헤더를 설정을 하는 건데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대부분의 사이트에서는 이제 자동화된 보호색 요청은 전부 차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정상적인 다른 사용자의 경험에 이제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혹은 이제 과도하게 트래픽이 몰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인데요. 어쨌든 그러한 이제 자동화된 보호색 요청을 차단을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크롤링을 할 때 반드시 이게 봇이 아니라 실제 사람의 브라우저 요청이라는 거를 밝혀줘야 됩니다. 이제 그걸 알려주는 게 이 헤더를 이렇게 설정하는 거고요. 이게 유저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죠. 자, 그다음에 이제 리퀘스트라는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이제 요청을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이 페이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요청을 해도 되겠니? 라고 허락을 구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얘를 실행을 했을 때 200이 뜨면은 정상적으로 연결이 된 겁니다. 잠시만요. 불편하네. 그 다음에는 이제 요청이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으니까, 자,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 페이지에 이제 HTML의 전체 문체를 요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얘를 실행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쭉 HTML에 대한 문제열이 쭉 뜨게 됩니다. 너무 기니까 이제 좀 지울게요. 자, 이 HTML 전체 문자열에 대해서 저희는 이제 뷰티풀 서버로 파싱을 해서 원하는 정보를 가져올 수 있고요. 이제 진짜로 이제 한번 해볼 건데, 뷰티풀 싹 같은 경우에는 이제 select one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제 태그를 기반해서 우리가 원하는 걸 지정을 하고 그걸 대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일단 가장 기본적으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HTML이라는 건 이제 태그로 이루어져 있고요. 태그도 이제 종류마다 이제 여러 개가 있는데 그것까지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클래스는 뭐냐, 이제 태그에 붙이는 이름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가끔 보면 이제 뭐 태그 클래스를 보시면 이건 직접 보는 게 이야기가 좀 빠르실 수도 있는데, 이제 태그라는 그냥 말만 먼저 해보면 일단 뭐 여러 태그에 동일한 이름표를 붙이실 수도 있고요. 하나의 태그에 여러 이름표를 붙이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 이 정도 이해만 가시고 하시면 뭐 크롤링 할 때 크게 문제는 없으실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한번 헤드라인을 가져와 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저희 그 키보드에 F12 한번 눌러 보시겠어요? 그럼 화면이 이렇게 뜨거든요. 그죠? 이게 뭐냐면 HTML을 쫙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우리가 원하는 거는 이 헤드라인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 헤드라인에 대한 우리 HTML 관련된 부분을 찾아야겠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제 이걸 그냥 여셔서 확인하시면 되는데, 여기 일단 손을 갖다 대면 그게 해당하는 요소들이 이렇게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보이시나요? 저 파란 색깔? 저런 식으로 이제 찾을 수도 있고요.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이제 여기 위에 보시면 이 네모에다가 뭐 사살표 돼 있는 거 있거든요. 이거 한번 눌러보시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데다 화면을 갖다 대면 알아서 찾아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딱 나오죠. 그럼 이 친구를 우리가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럼 우리 이 친구를 갖고 오고 싶은 건데 이제 얘를 담고 있는 애가 누구냐를 또 보면은 얘가 이제 이 친구가 담고 있죠. 근데 이 친구를 보면은 얘가 지금 보면 태그는 h2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아이디는 타이틀 어레이야. 그리고 클래스는 미디어 앤드 헤드라인을 갖고 있는 애다라고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친구에 대해서 가져온 다음에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이 텍스트를 갖고 오는 방식으로 저희가 크롤링을 할 건데요. 그럼 저희가 이걸 어떻게 쓰면 되냐면 이제 우리가 아까 여기서 이렇게 요청을 한 거에서 수비로 변수를 받았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select one이라는 함수를 쓴 다음에 여기 부분에 우리가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쓰면 되면요. 이제 h2라는 태그를 가지면서 점을 찍어주고 그 다음에 얘가 미디어 앤드 헤드라인이라는 클래스를 가진다. 그러니까 이 친구를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뒤에 있는 이 스팬은 뭐냐? 그거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원하는 게 이 태국, 말레이시아 어쩌고 하는 이 텍스트잖아요. 근데 얘도 이제 자세히 보시면 이제 스팬이라는 태그에 있는 애거든요. 근데 그걸 좀 더 명확하게 좀 더 밝혀준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친구한테 담고 있는 애가 얘 하나밖에 없어서 그냥 스팬 생략하셔도 별 상관이 없기는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헤드라인을 가져올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날짜랑 시간을 가져올 건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를 누르시고 우리가 원하는 이 시간대에 클릭을 하시면 알아서 이 친구가 찾아줍니다. 이 친구죠. 얘는 뭐가 되게 많네요. 아까랑 다르게. 이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로 명령을 해서 되게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가지고, 우리 여기 위에 얘가 누굴 담고 있는가까지 안 봐도 그냥 여기서도 해결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또 보면 얘는 또 스팬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미디어 앤드 헤드 인포 타임 데이터 어쩌고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클래스를 가진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걸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됩니다. 근데 여기 뒤에 뭐 바하고 아티클, 데이트, 타임 이거 있는데 왜 얘는 안 써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요. 아까 하나의 태그에도 이름표가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HTML에는 여기 지금 클래스가 두 개가 있는 겁니다. 미디어 어쩌고인 친구 하나랑 언더바 아티클 어쩌고인 친구 이렇게 두 개라서 뭐 이거 하나만 갖고 오셔도 이제 뭐 갖고 오셔도 충분히 데리고 올 수 있고요. 근데 그렇게 했는데 뭔가 좀 내가 원하는 거랑 좀 다른 걸 갖고 온 것 같다. 그럼 둘 다 명확하게 밝혀주셔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날짜랑 시간도 갖고 왔고요. 저희 이제 본문을 갖고 올 건데, 자, 한번 본문을 하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딱 보면은 우리가 사실 사진은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얘를 통째로 가져올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얘를 한 번 더 열어봤더니 이번에는 얘가 지금 사진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요 아래가 우리가 실제로 가져야 되는 부분이다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기사 본문들을 가져올 건데 일단 얘가 어디에 담겨 있는고 그냥 그렇게 자세하게 밝혀져 있는 게 아니라서 어디에 담겨 있는고 하고 딱 봤더니 얘는 이제 아티클이라는 태그에 대해서 디크 어레이어라는 아이디를 가지고 이제 고 트랜스 어쩌고라는 클래스를 가지는 애네요. 얘를 담고 있는 친구가. 이제 우리가 계속 했던 방식으로 하면은 이 방식이죠. 이걸로 해도 잘 가져와져요. 가져와지는데 뭐 일단 저희가 실습이니까 최대한 다양한 방식들을 알려드리자면 이런 식으로도 가져올 수 있거든요. 이건 뭐 어떻게 한 거냐면은 일단 태그를 놓고 거기다가 샵을 한 다음에 그냥 이번에는 클래스 대신에 아이디를 밝혀서 가져온 겁니다. 뭐 방법은 여러 가지고 이제 편한 거 사용해서 쓰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가져온 다음에 근데 문제는 저희가 이거를 보시면 이게 하나의 태그에 다 담겨 있는 게 아니라 단락을 나누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다 띄어쓰기가 돼 있잖아요. 다른 태그에 담겨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얘들을 쭉 가져온 다음에 이제 조인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이어 붙이면 저희가 원하는 기사 부분이 쫙 나오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이제 뷰티풀 수비였고요. 자, 이제 셀레니움을 설치하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네, 위에 있는 건 이제 최초 1회만 설치를 하시면 되는 거고, 그 아래는 뭐, 임포트 셀레니움을 한다. 그 셀레니움으로 콜링할 때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쭉 설치를 하는 거고요. 참고로 이제 콜앱에서 셀레니움을 할 때는 이제 크롬 드라이버라는 걸 통해서 셀레니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임포트를 하는 과정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콜앱에서는 이제 로컬 PC가 아니라 이제 구글 클라우드에서 실행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크롬 드라이버가 저장된 경로를 이제 변수를 지정을 하고 가져와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에 있는 친구들, 옵션 어쩌고 이 친구들은 뭐냐? 그건 이제 크롬 웹 드라이버로 이제 웹크롤링을 할 때 필요한 설정들인데요. 뭐 구체적으로 막 자세하게 아실 필요는 없고 다른 거 그냥 사이트 크롤링 하실 때도 이거 그대로 쓰시면 돼서 뭐 대표적인 것만 몇 개만 얘기하자면 이제 헤드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굳이 크롤링 할 때 화면을 띄우지 않고 그냥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을 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힌 거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참고로 이건 콜앱에서 하실 때는 반드시 설정을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브라우저를 킬 때 얘를 이제 코리아로 선택을 하고 갖고 오겠다라는 걸 밝혀주는 거고요. 이 아래 있는 친구도 뭐냐면 아까 저희가 뷰티풀 숲 할 때도 자동화된 봇은 차단을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저희가 실제 사람임을 밝혀줘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거랑 똑같은 역할을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다 아마 지금쯤이면 다 실행이 되셨을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저희가 유튜브 댓글을 가져올 건데요. 한번 들어가 봅시다. 어머, 좀 기다릴게요.
자, 우리가 여기 있는 댓글들을 가져올 건데요. 먼저 아까 그 크롬에서 옵션 여러 개 했던 거 있죠? 이제 그걸 바탕으로 이제 이걸로 이제 가져오겠다라고 이제 실행을 시켜주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URL에 우리가 원하는 이제 유튜브 아무거나 해서 넣으시면 되고, 이제 드라이버 우리가 아까 셀레니움이라는 크롤러 방식 같은 경우는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브라우저를 작동을 시켜서 저희가 가져온다고 했었잖아요. 근데 그런 것처럼 저희 보시면 저희가 실제 사람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다 일일이 명령을 넣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브라우저를 열고 접속을 한다던가, 열고 나서 모든 요소들이 로딩될 때까지 한 몇 초 동안 기다린다라던가, 그러고 나서 이제 화면을 막 최대로 킨다던가, 그리고 나서 이건 단순히 기다리는 거고요. 이거 기다리는 걸 는 까닭은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처음 페이지를 열고 댓글이 나타날 때가 좀 시간이 걸리는 편이라 그걸 위해서 넣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필요하면 굳이 안 넣으셔도 되고, 근데 넣는 게 안정적으로 크롤링을 확실히 더 할 수는 있겠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건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커서를 왔다 갔다 해가지고 내리는 것처럼 얘를 지금 아래로 쭉 내리겠다라는 표시인 거예요. 이게 그 코드거든요. 자바스크립트로 실행을 하는 거고, 이거 그냥 포브 쓰시면 10번 반복할 수도 있어요. 그냥 쭉 내리고 기다렸다가 쭉 내리고 기다렸다가 이거 하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거 이제 기본 세팅이 끝났으면은 이제 댓글 텍스트들을 이제 가져오면 되는데, 얘도 아까 뷰티풀도 뺐던 것처럼 똑같습니다. 일단 F12를 키시고요. 키시고 나서 이거 누르시면요. 제가 원하는 부분이 요 부분이죠, 요 부분. 요 부분이죠. 우리 요 친구를 갖고 싶은 거예요. 이 드러머분 어쩌고 저쩌고. 그럼 얘가 지금 어디에 담겨 있냐를 봤을 때 여기에 담겨 있죠. 그럼 이 친구에 대해서 이제 셀레니움에서는 이제 아까 뷰티풀스에는 그냥 셀렉트 원으로 이제 함수를 해서 갖고 왔었는데, 이제 셀레니움에서는 다양한 방식으로 얘네들을 요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일단 저희는 엑스패스 방법으로 한번 해볼게요. 일단 엑스패스 방법으로 한다면 저희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우리가 이걸 담고 있으니까 얘잖아요. 얘를 오른쪽 누르면 이렇게 카피를 할 수가 있어요. 카피를 누르시면은 여기 보면 카피 엑스패스라고 있거든요. 이걸 누르시면요. 이렇게 가져와집니다. 이 친구의 그 엑스패스 경로가요. 그걸 그냥 여기다 그대로 넣은 거예요. 얘는 그냥 엑스패스로 가져온다. 그리고 얘가 난 이걸 원한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엘리멘트를 사서 나한테 갖고 와라. 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 실행을 하면은 이제 잘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이제 아까 이번에는 뭐 얘를 담고 있는 얘에 대해서 참고해서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점 텍스트라는 이제 텍스트만 가져오는 걸 통해서 따로 갖고 오긴 했는데, 얘는 얘를 지금 사실 얘가 제일 직접적인 애잖아요. 근데 얘도 되게 뭐 태그라든지 클래스라든지 엄청 자세하게 밝히고 있어서 그냥 바로 얘로 지정을 해서 달라고 요청을 하셔도 되긴 합니다. 좀 오래 걸리네요. 네, 가져왔고요. 이게 실제로는 이제 책 상위 10개만 이제 뽑아달라고 요청을 하긴 했는데, 뭐 실제로 이렇게 길이 확인하면 한 93개의 댓글이 수집되었다고 알려주네요. 자, 그럼 이제 댓글만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작성자랑 좋아요랑 날짜도 같이 가져오는 걸 한번 해볼 건데요. 이번엔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먼저 블록 리스트를 가져오셔야 됩니다. 블록 리스트라는 게 이런 것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어, 잠시만요. 자, 보시면 지금 요게 다 블록 리스트들이거든요. 바로 이해되시죠? 이 친구도 제가 우리가 가져와낸 블록 리스트들인데, 우리는 이번 어떻게 할 거냐면 블록들을 먼저 가져온 다음에 각 블록에 대해서 이 친구, 이 친구, 이 친구들만 빼서 블록별로 이걸 해줘라고 요청을 할 거예요. 우리가 굳이 이렇게 하는 까닭은 우리가 이걸 하지 않고 그냥 냅다 아까 방금 했던 것처럼 냅다 이거 줘 하게 되면요. 만약에 이게 조금 뭔가 거기에 막 비어 있다던가 이런 일이 생겼을 때 A께 B에가 있고 B에게 C에가 있고 막 이렇게 막 섞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세트를 갖고 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일단 블록을 먼저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블록이면 이 친구죠. 그리고 이 친구인데 우리 마찬가지로 엑스패스로 가져올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오른쪽 마우스를 넣어서 카피한 다음에 엑스패스 해서 놓으시면 이렇게 뜹니다. 근데 이게 저 1이라는 얘가 생기네요. 뭐지 하고 또 다른 것도 한번 봤는데 이렇게 되네요. 그럼 이걸 알겠죠? 근데 위에다도 차례대로 1, 2, 3, 4, 5가 붙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그러면은 그냥 여기까지만 적어서 넣어도 괜찮은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런 식으로 해서 집어 넣은 거고요. 그거를 앞에 것만. 그래서 익스프레스로 가져와서 여기다 블록 리스트를 이 커멘트 데이터라는 친구에 담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블록에 대해서만 이제 블록별로 이것들을 쭉 처리를 해주면 되는데,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댓글이에요. 댓글은 우리가 아까 했었죠? 방금 했었죠? 이제 그거 그냥 그대로 집어 넣으시면 되는 거고, 이건 작성자를 갖고 오고 싶은 건데, 여기다 갖다 대면은 여기 있거든, 여기. 근데 얘를 지금 담고 있는 애가 얘잖아요. 그럼 얘가 지금 이제 assert text라는 아이디를 갖고 있는 친구. 그러니까 모든 이게 뭐냐면, 앞에 설명을 좀 빼먹은 것 같긴 한데, 요게 의미가 뭐냐면요. 이게 그냥 모든 태그 중에서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아까 위에서 보시면은 여기서는 가져올 때 점이 없었거든요, 이 앞에. 여기 왜 점이 있냐면 아까 저희가 블록별로 진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이 점이 붙으면 우리가 절대 경로가 아니라 이제 상대 경로로 처리를 해달라라고 요청을 하는 거기 때문에 각 블록에 대해서만 이게 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제 점이 붙여야 되고 아까 거기선 점이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는 뭔 얘기냐면 모든 이 블록 안에서 모든 태그 중에서 아이디가 컨텐트 텍스트 있는 애를 가져와 줘라는 요청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가져왔던 거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ssert 텍스트가 필요한 거니까 얘는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긴 별이 아니라 A네요. 왜 A냐면 사실 별로 해도 상관없긴 해요. 근데 A로 들어가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얘가 이 블록 안에 있는 것 중에 A라는 태그를 가진 것 중에서 우리가 assert 텍스트라는 아이디를 가진 애들을 가져다 줘. 뭔가 조금 구체적으로 주문이 바뀌었죠? 이렇게 되면은 좀 더 약간 효율적으로 얘가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이건 뭐 개인 취향이시니까 뭐 나는 좀 귀찮다 하면 그냥 싹 다 통일을 하셔도 되고 좀 정확하게 그냥 빠르게 훅훅 가져오고 싶다. 태그 명확하게 밝혀줘서 가져오면 더 좋죠. 이번에 A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갖고 온 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텍스트 우리가 원하는 지금 요 친구죠. 요 BINI 어쩌고 저쩌고 이 작성자 명을 갖고 오고 싶으니까 요 텍스트를 줘라고 해서 여기 뒤가 또 붙는 겁니다. 작성자까지 갖고 왔다고 해봅시다. 그럼 이제 시간을 갖고 올 건데요. 시간이면 요 친구도 요 친구. 시간을 보시면 얘를 이제 담고 있는 애가 뭐냐? 이 친구죠. 이 친구도 이제 똑같이 지금까지 했던 것처럼 갖고 오면 되는 겁니다. 방식은 똑같죠. 이거 이 말 안 해도 굳이 말 안 해도 알겠죠? 바뀐 거라고는 어 바뀐 것도 없네요. 그냥 별로 바뀌었네요. 그냥 이렇게 놓고 모든 이 블록 안에서 모든 태그 중에서 아이디가 published time text인 걸 가져다 줘라고 하시면 되고요. 얘를 한번 copy paste x로 해놓으면 얘를 실제 이렇게 나오죠. 이거 그냥 집어넣으셔도 되고요. 그 앞에 요 경로만 좀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좋아요 수를 갖고 올 건데요. 좋아요 수가 왜 안 보이지? 요 친구죠, 정확하게. 네, 여기 있네요. 그럼 얘를 보면은 얘는 되게 명쾌하게 잘 밝혀지니까 바로 여기서 한번 가져와 볼까요? 그럼 얘는 스팬이라는 태그를 가지면서 보트 카운트 미들이라는 아이디를 가지는 친구죠. 그러면은 여기 310이라는 숫자를 우리가 갖고 싶은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식으로 오른쪽 마우스 클릭, 카피 X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뜨는데요. 아까 말했듯이 이제 이걸로 해도 되는데 스팬이라고 밝히면 얘가 좀 더 잘 찾는다. 라고 말했었죠. 이건 뭐 개인 차이니까 해주시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채워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똑같은 거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해주시면은 네, 결과가 쭉 나오게 됩니다. 뭔가 그 사이에 설명할 게 없네. 혹시 뭐 잘 안 되시는 부분 있나요? 이거 기다릴 때까지. 잘 됐네. 벌써 끝났네. 자,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그럼 얘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좀 보기 불편하잖아요. 저희가 그냥 이걸 그냥 판다스 써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잘 정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이제 그대로 CSV로 받으셔서 뭐 분석을 뭐 전처리를 거치셔서 원하실 때 뭐 사용하시면 되고요.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뭐 굳이 전처리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얘가 이얼스 어로 빼고 이라는 것만 가져와줘라던가 얘 같은 경우는 골뱅이가 딱히 의미가 없으니까 골뱅이를 빼줘라던가 그런 전처리 작업들을 필요하면 거치시면 됩니다. 저는 뭐 상황에 따라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제 마지막 실습인데요. 목이 아프네요. 자, 뷰티풀 숲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 얘기를 했던 게 뷰티풀 숲은 단순히 이제 HTML이랑 이제 XML을 기본적으로 파싱하기 때문에 빠르다. 근데 자바스크립트는 실행을 할 수 없다. 그래서 굉장히 제한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면 이제 셀레니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제로 사람이 하는 것처럼 브라우저 자동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굉장히 자유롭게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자동화시켜서 한꺼번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였죠? 엄청 느리다였죠? 이제 얘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뷰티풀 숲에 빠르다라는 장점과 이제 셀레니움의 그렇게 막 자유자재의 그 유연성을 같이 쓰고 싶은 겁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서 그렇게 같이 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를 제가 예시로 한번 갖고 온 건데요. 자, 먼저 이제 셀레니움 먼저 다시 임포트 한번 해줄게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요 아래 내려가 보시면 요거에 대해서 저희가 크롤링을 시도를 할 건데요. 먼저 이게 뭐냐면 네이버 뉴스에서 IT 과학관 들어가서 이제 뭐 인터넷 SNS 카테고리를 선택을 해서 들어간 건데 자,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부터 크롤링을 해볼 겁니다. 근데 어떻게 할 거냐? 우리가 결국에 이제 얘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얘를 내려서 최대한 많은 기사들을 갖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걸 해줘야 되냐면 얘를 스크롤을 내려서 기사 더보기를 눌러줘야 되죠. 그죠? 그럼 얘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어야만 가능한 일이죠. 그럼 저희가 이 작업 자체는 셀레니움으로 해줘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가 구현을 해주면 됩니다. 우리가 일단 셀레니움 임포트를 했으니까 이제 그 작업들을 이제 지금 얘는 함수로 이제 표현을 해준 건데 나중에 쓰기 편하라고. 자, 그럼 이제 얘네 아까 했던 것처럼 옵션 쭉 설정해주고 이제 뭐 이렇게 나 이렇게 할 거다 옵션 이렇게 할 거다 나 이렇게 셀레니움 할 거다 얘기해주고 그 다음에 우리가 원하는 이 베이스 URL이 이거거든요. 요거 이 친구를 이제 넣어줘가지고 나 여기서 이 작업 하고 싶어라고 알려주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잘 열릴 때 이게 그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열리는 거 기다려 주신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또 10초 동안 또 기다려 주시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하려는 작업이 스크롤을 내려서 기사 더보기를 누르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이제 함수를 이렇게 쭉 코드를 써주면 되는 겁니다. 이거 이 친구 아까도 봤었죠. 얘도 내리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기사 더보기를 눌러가지고 이제 클릭을 해주고 자 그럼 기사 더보기 버튼을 클릭을 하려면 얘를 또 우리가 찾아줘야 돼요. 어떻게 찾을 수 있냐면 마찬가지로 F12 누르시고 요 친구 누르셔서 여기 한번 가볼게요. 기사 더보기 칸이 요 친구죠. 보면은 우리가 요 친구를 지금 갖고 오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러면 이 친구에 대한 거를 이제 여기다 넣어주면 되죠. 저희가 아까는 엑스패스로 했었는데 저는 일단 최대한 다양한 방법들을 보여준다고 했으니까 이번엔 CSS 셀렉터로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CSS 셀렉터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얘 같은 경우는 그냥 얘를 보고 그냥 집어 넣으시면 돼요.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라는 걸 이제 보면 A라는 태그를 가지면서 이제 셀렉션, more, inner이랑 클래스도 갖고 언더바 컨텐트 어쩌고라는 클래스도 같이 갖고 있네요. 그러면 이게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쓰면 되는 거죠. A라는 태그를 가지면서 이 클래스 그리고 이 클래스를 갖고 있는 걸 가져와줘 라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뭐 얘만 넣어도 잘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얘가 요상한 걸 갖고 온다 라고 하면 정확하게 두 클래스 얘네 둘 다 갖고 있는 걸 가져와줘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기사 더보기 칸에 대한 것도 이런 식으로 해서 넣어줘서 이제 CSS 셀렉터로 찾아서 나 알려줘. 그리고 클릭커블이라고 해서 나 이거 눌러줘. 라고 이렇게 써주시면요. 얘가 알아서 셀렉티브에서 작동을 다 해줍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거 지금, 그럼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요. 지금 여기서 시작을 한 거고 쭉 내려서 우리가 기사 더보기를 몇 번 눌렀죠? 클릭 어카운트를 3이라고 설정을 했으니까 지금 어디까지 한 거냐면 내려서 누르고 내려서 누르고 내려서 누르고까지 한 거예요. 저희가 여기까지 한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거는 이 각 기사들의 링크를 가져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시 F12를 눌러봅시다. 그 다음에 여기를 눌러보시고 자, 우리가 그럼 링크가 어딘지 지금부터 찾아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 저희가 눈에 보이지가 않죠. 이번엔 뒤져야 됩니다. 직접. 그럼 봅시다. 그럼 얘를 보고 눌러보면 어디 있을까? 여기 있네. 자, 그러면 자, 요 친구죠. 보면은 이제 얘도 이제 SA 아이템 플렉스라는 친구들이 있고 얘도 SA 아이템 플렉스 이런 다 똑같은 데 들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이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친구를 이제 열어봅시다. 열어봤더니 우리가 찾는 링크가 안 보이죠? 한 번 더 열어볼까요? 또 없죠? 한 번 더 열어볼까요? 나왔죠? 우리 이거 갖고 오고 싶은 거죠. 그럼 이거 가져오면 되는 건데요. 자, 이 친구 어디 담겨 있냐? 보시면요. 좀 길지만 뒤에 다 있습니다. A 태그 가지면서 이제 이런
SA 썸브 링크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언더바 n로그라 어쩌고라는 클래스도 가지고 있는 거 되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죠. 이 친구를 우리가 넣어서 가져오시면 됩니다. 일단 여기 자체에서는 어떤 식으로 가져온 거면 먼저 컨테이너를 먼저 수집을 해줬는데요. 예, 컨테이너를 수집을 얘 같은 경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얘는 뭐 굳이 쌍을 갖고 오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냥 바로 가져오셔도 되고 근데 만약 우리가 가져오면서 뭐 헤드라인도 같이 가져오고 싶다라고 하시면 아무래도 이제 컨테이너를 먼저 수집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이제 상대 경로를 설정을 해줘서 헤드라인이랑 링크랑 같이 가져와 줘야겠죠. 뭐 일단 한데 우린 일단은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일단 있는 버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그럼 아까 그러면은 얘라는 친구가 이제 SI 아이템 플렉스라는 친구에 들어 있었으니까 그리고 얘는 div라는 태그를 가지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준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A라는 태그를 가지면서 SI 덤블 링크라는 클래스를 가진 애를 가져와줘. 자, 여기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뒤에 점 언더바 n 로그 어쩌고 붙이셔도 됩니다.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되고 어떻게 이렇게 해서 가져오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함수만 맞는 거니까 이거 갖고 왔고 우리 이거 보면은 얘가 아규멘트를 어떻게 받고 있냐면 베이스 URL을 받아서 이걸 실행을 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베이스 URL을 여기다 지금 넣어준 거고요. 이거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은 자, 우리가 지금 한 거에 대한 이 모든 링크들이 여기에 쭈르륵 담겨서 담길 겁니다. 네, 기다림의 시간이네요. 그러면 이게 미리 아래 것만 먼저 얘기하고 있으면 이 아래에 있는 거는 이제 우리가 링크를 가져왔으니까 이제 이번에는 어렵게 셀렉티브로 가져왔으니까 이번엔 뷰티풀 수보로 우리가 그냥 각 그 링크에 들어가서 그 기사 본문에 대해서 그냥 쭉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헤드라인 뭐 날짜 뭐 본문 이런 거 쭉 가져오는 거예요. 아까 했었죠. 저희 뷰티풀 숲에서 그거랑 코드 똑같은데 그냥 함수로만 바꿔놓은 거거든요. 네, 이것도 한번 실행을 해보시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우리 이렇게 링크들을 다 리스트로 수집을 해왔잖아요. 이제 모든 링크들에 대해서 이걸 똑같이 다 정용을 해줘야 됩니다. 어, 그러면은 아름답게 정리된 표의 형태로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빠르게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느리네요, 근데. 어쨌든 실습 내용 자체도 여기서 끝이고 아마 이제 계신 분들 중에 뭐 크롤링을 이미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고 나는 HTML 읽지도 못하는데 난 이걸 왜 하고 있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일단은 이제 후자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거 직접 해보면서 나한테 제일 맞는 방법 찾아보면서 그걸로 하셔도 되고요. 난 정 안 된다. 너무 하기가 싫다. 근데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그래도 이제 이거는 할 수 있잖아요. 얘 눌러서 우리가 원하는 거 찾아서 얘가 어떤 애다. 요거 정도 저희가 찾을 수 있죠. 이건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얘를 찾아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를 딱 놨을 때 얘를 이 화면에 올려놨을 때 여기 딱 표시가 되죠. 왼쪽에 파란 색깔로. 이제 요 화면을 캡처를 하세요. 요 화면을 캡처를 하시고 얘를 놨는데 오른쪽 마우스 클릭을 한 다음에 카피를 하신 다음에 엘레멘터로 들으시면 얘에 대한 모든 경우에 대한 엘레멘터를 싹 가져오게 되거든요. 근데 얘네들이랑 같이 해서 이제 GPT한테 넘겨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친구가 굉장히 알아서 잘 짜주거든요. 나는 정말 너무 크롤링이 하기는 싫은데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이 방법 써서 열심히 GPT와 얘기를 해보시고 그러다가 에러가 자꾸 떠요 안 떠요 하면 그것마저도 이제 GPT와 열심히 지 선생님과 함께 대화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일단 실습 자체는 여기서 끝났고요. 자, 정말 다들 세션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하셨고 이제 다들 정말 고대하셨던 팀 빌딩 결과를 발표를 할 건데요. 여기서 해야겠네. 내가 해야겠구나. 잠시만요. 자, 열심히 실습을 마치셨으니까. 네, 세션은 끝났고, 팀빌딩을 발표를 할 겁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첫 프로젝트다 보니까 열심히 다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발표를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됐고요. 이제 지금 저희 바로 집에 가지 마시고 일단 이거 발표된 결과대로 모여 앉으실 거예요. 모여 앉으신 다음에 간단하게 통성명도 좀 하시고 이제 좀 주제를 잡으셔야겠죠. 이제 오늘부터. 자, 이제 주제를 선정하기 위해서 뭐 다음 회의는 언제쯤 할까? 뭐 어떤 거 생각해 볼까? 그렇게 간단히 얘기하신 다음에 빠르게 퇴근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잠시만요. 여기서 찾아보자. 로그인이 되어 있을까? 아, 여기 있네. 좋았어. 음, 아이고, 아이고, 잠시만요. 끝났다. 네, 감사합니다. 어우, 끝났다. 고생했어. 몇 시간 할 거야?